안녕하세요.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 이민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운영위원이 뭔지, 선출직은 또 무슨 소리인지, 운영위원회 자격 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저런 모든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3월이면 아이들 손에 들려오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알림장 또는 알림앱에 학교 운영위원회 선출공고라고 쓰여진 알림을 보고 이것저것 궁금해 검색하다 이 영상까지 오게 되셨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맞나요? 학교 총회나 학부모 모임 등의 학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을 줄여서 학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 중에 학운이라고 이야기하면 학교 운영위원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온 알림장을 살펴볼게요.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선출공고라고 쓰여 있죠. 학부모위원은 선출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학부모 운영위원은 우리 학교 학부모를 대표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 선거에 입후보해서 선출되어야 비로소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완전 부담되시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라 보람도 많다는 걸 아신다면 부담감은 조금 사라지실 거예요. 입후보자 자격을 볼까요? 본교 학부모로서 라고 쓰여 있는데요. 해당 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만 입후보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2명인데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나머지 한 명은 중학생일 경우 두 아이 학교에 운영위원 신청서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운영위원은 오직 한 학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하나의 학교에서 학운일을 한다면 다른 아이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임원 활동은 하셔도 됩니다. 한 학교에서 운영위원과 학부모의 임원을 모두 겸직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후보자 자격을 또 볼까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죠. 아이들과 생활하는 학교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 이해되시죠?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등 자격 요건 외에도 성폭력 범죄자 조회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는 학교에서 활동해야 하니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모든 안건을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심의 자문하기 때문에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신 분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간혹가다 학운이 신청서인지 알고 선출관리위원 신청서를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운영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 선출을 준비하는 위원회이니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신청을 하실 분들은 혼동하지 마시고 학교 운영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벌써 선출위원 신청서를 내셨다면 빨리 사퇴하시고 운영위원 신청서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운영위원회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란 학교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유치원 모두 공통된 운영위원, 학부모 운영위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 학교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님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학교나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건의를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이 혼자 판단해서 건의사항의 가부를 결정하곤 했었죠.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생긴 이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이 제안됐다라고 하면 이 운영위원들이 논의하고 판단해서 그 건의사항의 가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기구예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가 만약에 국가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는 국회이고 운영위원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르다면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지만 학원인은 월급 없는 봉사직이라는 거. 또 국회는 의결기구인데 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점이 다릅니다. 심의기구는 뭐고 자문기구는 뭔지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할게요. 과거에는 학교 운영의 권한이 교장선생님한테 모두 이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매우 컸겠죠. 그래서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 간혹가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이를 예방하고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 운영위원회 제도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대표들이 모여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면 투명한 학교 운영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죠. 학교 운영위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교원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 지역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을 섭외하기 힘들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지역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학교를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인사나 전문가들이 지역 운영위원으로 오셔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는 지역위원 없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인데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어서 거수기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 회의에서 부장선생님이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원장이 운영위원들에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거수로 묻게 됩니다. 학부모 위원들은 평소 교육과정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보니 다른 교사위원들이 손드는 쪽으로 같이 손을 들거나 운영위원들 다수가 손드는 쪽으로 함께 손을 듭니다. 좋은 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요. 그러다 보니 거수기 소리를 듣게 됐던 거죠. 회의 전 안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변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둬야 거수기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 운영위원으로 출마를 하지 않겠죠. 학교는 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이니 구성은 해야 하고 운영위원 수를 채워야 하니 학생회장 부모님이나 반장 엄마에게 학원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았어요. 아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학부모들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학운위는 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자발적인 학부모가 하셔야 됩니다.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활동만 잘해도 학교 현장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학운위 경선이 아주 조금은 늘어나고 있어서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운영위원 수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학교마다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학생 수가 800명이라고 한다면 학생 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 해당되니 운영위원 수는 9에서 12명이 되는 거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수를 12명으로 결정했다면 12명 중 40에서 50%는 학부모위원으로, 30에서 40%는 교원위원으로, 10에서 30%는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12명 중에 학부모위원이 6명, 그럼 교원위원은 4명,
지역위원은 2명으로 구성할 수 있죠. 학부모 6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3명이 될 수도 있고요. 학우니 구성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회 비율이 많은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겁니다. 학부모 운영위원이 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걸 늘 명심하고 활동하셔야 하는 이유죠. 만약에 학부모 위원수가 6명인데 입후보자가 8명이라면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3월에 열리는 학부모 총회에서 입후보자들은 소견 발표를 하고 학부모님들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경선이 두려워 입후보했다가 사퇴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데요. 낙선하면 어때요? 소신껏 소견 발표하고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선택받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또 도전하면 되죠. 우리 아이들은 반장 선거에 열심히 나가잖아요. 적극적인 부모 밑에서 적극적인 자녀가 성장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입후보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입후보 소견서 작성과 운영위원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원화수에 따라 운영위원 수가 정해집니다. 먼저 이야기했듯이 지역위원 없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만 구성됩니다.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구성되기 때문에 유치원 학부모 1명만 선출될 수 있어요. 학교의 경우 교장 선생님이, 또 유치원의 경우는 원장 선생님이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런 경우 교장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 눈치 보느라 교원위원들이 의견을 자유로이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위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니 교장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이 있던 없던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학교가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운영위원회 역할이 다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모두 공립학교라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적용돼요.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심의기구는 뭐고 자문기구는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심의기구는 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만 하는 거죠. 앞서 운영위원회는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국회는 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는 논의한 바를 반드시 따라야 해요. 따르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학교장이 꼭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학교장 맘대로 할 거면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조건이 붙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운영위원회 결과를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때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의 결정은 A로 났으나 나는 B로 진행하겠다라고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는 학교장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이긴 하나 의결기구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예요. 말 그대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자문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립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가 힘듭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조금은 아시겠죠? 학교 운영위원회가 뭐고 학부모 운영위원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영상은 운영위원 활동을 하면 내 아이에게 도움은 되는지, 시간과 돈은 얼마나 드는지, 직장에 다니면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가 올리게 되면 알림 소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 이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